네, 자, 길들지기시고요. 경험과제 개별 면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질문 드릴게요. 자, 본인 이제 상황 작성해 주셨는데요. 상급자나 선배의 지시가 본인의 판단과 상충했던 경험, 여기 작성한 내용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과거에 대형마트 음료 코너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 식품 매니저님께서 자꾸 거기 인력이 부족하고 상품이 자주 비다 보니까 창고 안에 있는 상품들을 매장 안에 있는 다른 식품 매장 매대 상단에 다 올려서 그렇게 보충을 계속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올리는 데 더 많은 힘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판매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셔서 저는 일단 가까이 있는 매대에만 먼저 한번 써보고, 그리고 가벼운 상품 위주로 한번 써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 다른 매대를 맡으시는 여사님들이 많이 반발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점장님께서 그거를 탐탁치 않게 여기셔서 결국에는 원상복귀 되어 버렸습니다. 원상복귀라는 말은 그래서 뭐 모든 음료를 다 저렇게 했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 매대 위에 올리는 계획을 그냥 없던 일로 원래대로 하던 대로 창고에서 나르는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매니저님께서 효율적인 상품 보충을 위해 매장 위로 올릴 것을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왜 그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 어, 상품이 박스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 단을 매장 상단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창고에 쌓는 것만큼 자유롭게 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매장 안에는 손님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다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큰 것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을 두 번 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상급자께서는 그렇게 불합리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셨는데 그런 지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취지가 있으셔서 그런 지시를 하신 건가요? 어, 제가 맡은 음료 파트가 그 식품 코너 중에서 제일 빨리 판매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상품도 많이 비는 현상이 자주 벌어져서 실제로 관리하시는 분들, 점장님도 때로는 오셔서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번 어,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불합리하다라고 본인은 인지를 못하신 것, 네, 물론 효과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모두 알 수가 없었으니까 당시에 상급자분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에게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뭘 몰라서 그러셨다? 실상을? 네, 저희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셨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뭐 이러이러하게 뭐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대안을 제시하신 건데요. 네, 대안을 제시했었을 때 상급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상급자분께서는 그래 뭐 너가 제일 일하는 시간이 많고 너가 제일 몸을 많이 쓰니까 그래, 네 의견을 존중한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음, 조금만 시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받아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너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네, 제가 제일 다른 직원들 중에서 음료를 담당한 직원 중에서 제일 근무 시간이 길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까 대안을 만드신 건데요. 뭐 대안의 판단의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어떤 거였습니까? 어, 상급자분께서는 아무래도 저보다
오래 그곳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일견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가까이 있는 판매대에 가벼운 물건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가벼운 물건부터 시행을 한번 해서 효과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벼운 게 우선순위였나요? 네,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벼운 물건 그리고 가까운 효과가 그나마 좋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까운 매대부터 먼저 시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효과성이면 가까운 것보다 본인 말대로 하면 많이 팔리는 거를 우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깝거나 멀거나 네, 가볍거나 무겁거나가 좀 우선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그 상황이라는 것이 일단은 음료 매장 판매대 위에는 물건이 일부 적재가 되어 있었고 그 매니저님의 지시는 다른 판매대에 예컨대 뭐 냉동 만두라든지 아이스크림 판매대 천장까지 올리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음료 매대에서 제일 가까운 판매대만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 얘기는 좀 음료만가 아니라 좀 거기 마트에 있는 전체 상품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음료 매장에 물건이 자주 비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음료 매장을 다른 매대 다른 냉동식품이나 그런 매장까지 상단에다가 쓰자. 올리자라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가볍거나 가까운 것도 있는데 뭐 물건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순환이 빠른 제품을 하자는 게 근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뭐제 생각에는 많이 팔리는 물건을 그렇게 대처하는 게 조금 더 옳았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자주 제일 많이 팔리는 물건이 아무래도 대형마트이다 보니까 물이 정말 많이 팔렸었고 그리고 1.5리터 같은 대형 음료가 많이 팔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올리기가 제가 다른 직원분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건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케이, 알겠어요. 업무에 있어서 정말 소량으로 들어오는 조그만한 상품을 만약에 고객님께서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걸 찾다가 시간을 창고 안에서 다 보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팔리지 않는 물건이라도 조금 올려놓는 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기 그래서 기대만큼 효과는 없었다고 쓰셨는데요.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아무래도 매장 상품이 비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했을 때나 하지 않았을 때나 매장 상품이 비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처음 생각한 대로 단지 일을 2번 하는 효과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고에서 그러니까 물건이 하도 빨리 팔려 버리니까 이게 뭐 위에다가 다시 뭐 스탁시켜 놓을 시간 자체가 없었다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상단에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창고에서 대량으로 가져오나 거기서 가져오나 그게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창고에서 가져와서 올리고 그걸 다시 꺼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보조적으로 창고에서 계속 가져다 쌓아놓는 게 아닌 이상 일하는 인력은 똑같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효과가 없었다. 뭐 그래서 이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급자랑 다시 또 여기 매니저님 얘기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하셨고 뭐 그때 매니저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매니저님께서는 참 한번 좀 다른 매대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지시를 따르고 싶었으나 매대 상품 채워넣기가 바빠서 상단에 올린 시간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 그 올린 거 다시 다 내리고 원상복귀 되어 버렸습니다. 되겠다. 뭐 그 이후에 뭐 그럼 다른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거 외에 좀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본인이 매니저라고 생각하셨을 때 다른 대안으로는 장비를 바꿔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장비? 네, 저희가 수동 팔레트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정말 많이 붐비는 상황에서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이동하는데 조금 장애가 많이 있었고, 물 같은 대형 상품을 옮길 때는 팔레트를 써서 옮기는데 그것이 전동 팔레트였으면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동 팔레트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전사고가 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좀 좋지 뭐 않았을까. 장비가 많이 뭐 불비한 상황이라면 뭐 이거 뭐 구매하시고 이러는 것도 또 다른 일일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대안은 없겠어요? 물건이 많이 빠진 물건 때문에 뭐 없어서 그게 근본 원인이었잖아요. 네. 본인이 매니저라면 회사에서 장비 안 사준다 그러면 뭐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매니저라고 생각하시고 네, 저가 매니저라면 잠시 생각할 네. 시간 중에 저가 매니저라면 창고를 약간 그 매대 상단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창고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자 매장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그리고 창고 위치가 무엇보다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거의 그 과자 상품 비는 일이 없었는데, 저희는 창고로부터 거리도 굉장히 멀었고 주류 판매하시는 분과 창고를 같이 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보충하는데 한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조금 창고 위치를 뭐 많이 팔리는 상품 위주로만 창고를 하나 더 근처에 만들어 주신다든지. 네. 또 이제 본인 여기 뭐 이렇게 다른 부서 직원들도 반발했다 적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위에서 이런 지시가 왔는데 본인 생각할 때 좀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인데 그냥 시행은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겠고, 아래 분들은 뭐 당연하게 뭐 여러 가지 반발하는 경우에 중간에 관리자로서 껴있는 경우들이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유사한 사건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좀 대처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공직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상급자분이 저보다 더 오래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이 항상 그르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나 저와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취합을 해서 의견을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시를 하신다면 그 상급자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약간 아래 직원들이 왜 그걸 따라야 되냐고 반발하는 어떻게 하겠냐고 여쭤본 거예요. 뭐 실무도 잘 모르시고 무조건 이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닌데 일 괜히 바빠 죽겠구만 헌일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네. 보나마나 하다가 보나마나 도루묵 될 건데 뭐하러 하냐고 뭐 아래 분들이 이제 반발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래 분들에게 제가 그 의견을 한번 꼭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꼭 상급자분을 설득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윗분의 그 위에서 지시의 취지를 먼저 잘 설명드리는 게 우선일까요? 네,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윗분의 그러니까 좀 정리하셔서 긴장하실 것 같은데 조금 정리하셔서요. 뭐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이 업무에 가시면.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경우라면 윗분의 지시를 받으셨는데 아까 이런 상황입니다. 딱
뻔히 이제 아랫분들 이제 그러실 것과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오실 거예요? 아, 상급자분의 취지를 밑에 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아랫분들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상급자분에게 전달도 제가 중간에서 해서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최대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이 되려면 이제 위에 지시의 취지를 잘 빨리 본인이 이해를 하셔야지 아랫분들의 설득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간단히 좀 남았는데요. 뭐 일단 뭐 본인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내가 뭐 이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겠다 하시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저의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은 학생 시절부터 계속 되어 온 것인데 저는 남들보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지식을 배우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습득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시험 과목 중에서 한 과목도 학교에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 대학 강의를 유튜브로 본다든지 아니면 K무크와 같은 여러 온라인 강의들을 무료로 찾아서 수강을 해서 제가 그 능력을 발전시켰었고 그리고 외국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공부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코딩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공부를 피해왔으나 이번 학기에는 코딩 수업만 3개 신청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실인데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분야이다 보니까 제 이런 능력이 굉장히 강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셔서 습득해서 뭐 본인이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거나 좀 성과가 낸 경험 사례가 있으면 일단 간단하게만 좀 들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먼저 가장 큰 것은 이번 이 시험에 제가 합격을 해서 2차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저희 한 과목이 제 전공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한 과목을 학교의 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유튜브와 책을 사서 혼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결국 나쁘지 않은 점수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이제 부족하다, 뭐 자기 개발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건 있을까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코딩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사무관 되셔서 코딩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뭐 개인 개발하시는 건 뭐 개인 개발하시는 거고 사무관 되시면 앞으로 이런 업무적으로 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는 걸 여쭤봤어요. 제가 그 연장선에서 제가 좀 컴퓨터만 보면 좀 집중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일을 하진 않을 건데 문서보다는 컴퓨터로 일할 환경이 많을 건데 컴퓨터만 보면 좀 집중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제가 다양한 일을 한 번에 동시에 진행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현업에 들어가면 일을 잘 모듈화해서 최대한 집중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일은 정말 잘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저기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MZ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젊으신 분들이시고 본인 뭐 일하실 분들이 다 기성세대이실 텐데 뭐 세대 간 갈등이나 뭐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고 서로 간에 좀 세대 차로 인해서 뭐 약간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공직 분위기가 뭐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본인은 좀 그런 좀 공직 분위기를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어, 저는 과거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던 시절 되게 거의 은퇴를 앞두신 경찰관 분이셨는데 굉장히 되게 놀라울 정도로 업무 지시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걸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 노하우가 결코 젊은 분들이 그분들이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노하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연령대가 높으신 공무원 분들이 연령대가 낮은 공무원 분들에게 자신들의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만들거나,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실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조금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역 멘토링 제도까지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줄 수 있고 서로가 강점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령대가 결코 무조건 연령대가 높다고 젊은 연령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강점을 채워줄 수 있는,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못한 얘기 마무리 말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마지막 말. 마지막 제가 공직에 입직을 한다면 공직에 입직을 해도 결코 변화에 무관심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 때의 열정만큼이나 계속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컷 22분 했어요. 소감. 제가 일단 손 좀 나중에 여기 잠깐 가시면 책상이 없고요. 예, 네, 딱 각 잡고 네. 하셔야 되는 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감은 제가 그거는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상급자분 지시가 이제 하급자분들이 다 반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예전에 그 사무관에서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였어요. 유일하게 7급과 다른 딱 하나의 질문이 이건데 관리자 모드 질문. 중간에 껴있다 이거지 니네들이. 그렇다 치고 또 다른 거는 자랑은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강점 단점이 좀 약간 준비는 해온 건데 제대로 말을 못한 것 같은. 자랑할 건 다 했냐고 전체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이게 내가 뭐 좀 오바해서 좀 더 처음이니까 하긴 했지만 퍼스널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해했죠? 네. 경험이랑 이거밖에 없다고. 전체 시간 중에 20분. 그러면 맥시멈 15분. 20분이 아니죠. 정확히 15분이고 내가 좀 더 하기는 했는데 일부러. 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약간 겸손 모드로 살짝 겸손 모드도 있고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온 콘텐츠는 다 말을 했는데 그걸 말했다? 좀 너무 웅크린 상태로 말을 해버린 그립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뭐 그냥 무난은 한데 결론적으로 무난은 한데 근데 이게 가성비가 있는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난은 하다. 무난만 하다. 무난은 하다. 무난도 하다. 무난은 하다. 무난은 하다. 면접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섭게 좋아요 이런 얘기는 반대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본인이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약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셔서 진짜요? 그것도 있고. 뭐 사람의 본능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신 없는 얘기들 진짜처럼 얘기하면. 자 일단 저기 답지부터 잠깐 보면 일단 뭐 이렇게 쓴 거는 뭐 썼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해서 뭐 본인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잘 하셨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오케이. 그래서 뭐 효과는 없었으면 뭐라도 좀 적어야지. 물어보게 떡밥 던지는 것 같잖아요.
간단하게 뭐 등등등 뭐 여기다 껴든지 그죠? 원상복귀라는 말도 좀 무슨 말인지 는 모르겠고 예. 일단 그런 건데 일단은 근데 뭐 여기 주시의 취지나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늘 행사하는 분들을 보면 경험이 몇 줄 되지 않아서 그냥 팩트만 그냥 간단하게 하다 보니 그 정보의 밀도가 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취지로 그죠? 여기도 판매대 위로 올릴 거니까 이런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효율적인 상품을 붙이면 이건 좋고요.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있어서 이렇고 조금 이런 디테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첫째. 근데 둘째. 아니, 근본적으로 이거 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앞에 거는 작성을 다 해가지고 이게 작성을 안 하고 나서 이걸 작성 안 한 것 중에서는 좀 이게 좀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고 싶었냐고 여기에서. 내가 늘 말하잖아. 경험을 고를 초이스를 할 때는 내가 여기서 뭘 자랑해야겠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지 맞는 경험을 그냥 급급하게 쓰지 말라고. 조금 안 맞아도 좋으니 딱 떨어지진 않아도 좋으니 내가 뭔가 이거 포인트를 내가 자랑해야겠다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그냥 당시의 상황에 관련된 충실한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근데 부산에 있는 무슨 마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왜 국장님들이 그걸 알아야 되냐고. 두 번째, 여기서 본인의 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일부만 좀 해보죠. 이거 전부잖아요. 네. 그죠? 여기 본인의 롤이 등장하지 않아요. 본인의 역할이.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물어보려다가 별 얘기가 없었을 얘기하는데 타부 조직원이 반발했다가 본인이 이걸 코디네이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관리자 입장에서. 네. 그죠? 위에서는 그냥 시켰고. 네. 예를 들자면 이거 뭐 약간 거짓말을 치면 그냥 소설을 좀 쓰자면 상급자는 위에서 그냥 시킨 거야. 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매장 빠졌는데 뭐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야 무조건 쌓아 올려. 나도 몰라 위에서 시키래 그냥. 뭐 이런 상황인데 아이고 그 일일 이중을 하는 거다. 올리다가 위험할 수 있다. 블라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그걸 코디네이션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은 코디네이션 하는 게 주인공이었으면 약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네. 약간은 본인의 역할이 있잖아. 네. 본인의 역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경험에는. 네. 그죠? 그러니까 답변은 다 해요. 내 말은. 그 포인트를 어딘가 자꾸 주고 싶은데 포인트를 본인이 받을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이 질문에서는 좀 다. 그 그래서 생각으로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뭘 자랑하고 싶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 의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 전혀 지금. 경험만 얘기하다가 끝난 거지. 이게 경험과제의 함정 중에 하나예요. 경험과제는 본인의 캐릭터의 단면을 평가받자고 하는 건데 자꾸 상황 설명을 해준다고. 본인의 행동과 본인의 대처와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어떤 조율, 조정 뭐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관계성, 관계 역량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시간은 되게 오래 했는데 그죠? 이것만 해도 15분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게 하지 않아요. 이거 한 절반 정도 올 텐데 되게 가성비도 안 나오고 일단 적은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니 일단 가성비가 안 나왔고 답변의 내용도 본인 얘기가 본인의 자랑이 아니고 그냥 상황에 관련된 설명 혹은 해명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자, 활용 잠정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맞아요. 대안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라면 어떡할래? 라는 건 그냥 흔하게 하는 후속 질문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대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냥 순간 애드립으로 좀 얘기한 것 같고, 네. 그죠? 예를 들자면 이게 뭐냐면 그러면 많이 빠지는 물품에 관련된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뭘 그럼 대안으로 잡을 것인가가 핵심일 텐데 소소하게. 그러니까 이 대안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네. 네. 이해했죠? 그냥 본인은 가벼운 거, 가까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상황도 좀 매끄럽게 설명 안 하니까 또 물어보잖아. 갑자기 뭐 당황해가지고 아니 여기 매장만 아니고요, 저기에도 있고요, 뭐 창고가 멀었고요, 막 다른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일단 기스가 났어요. 얘가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얘기를 해. 일단은. 네. 그러니까 약간 보통 이제 구라 느낌이 나는 거지. 갑자기 이제 변명하는 느낌. 여기서부터가 아까 고저점이 되게 컸어요. 아까 우선순위 질문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라 이런 마음속으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약간 일단 기스가 나고 시작했어요. 그죠? 예. 다음에 아까 매니저 반응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근데 다른 대안이 핵심 질문이었는데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장비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러면 이 질문을 골랐을 때 만약 가정을 하면 내가 우선순위를 고를 때 그러려면 차라리 판단을 해서 물자기 물건에 빠지는 게 해결 과제인 거잖아요. 바로바로 보충이 안 되는 것. 그러면 어떤 물품이 가장 로테이션이 가는 급한지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죠? 포스의 데이터를 보면 매출 데이터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로테이션이 되는지. 그럼 대안이 뭐가 있겠어요? 많이 빠지는 물품은 전시 매대를 늘리고 안 빠지는 물품은 줄이고 네. 이해했죠? 많이 빠지는 물품만 제한적으로 가까운 곳에다가 아까 조그마한 근데 통로나 다른 데다가 일부 창고에서 좀 빼놓고 일부 좀 가까이 좀 놓고 바로바로 보충할 수 있게 상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적절한 장소를 하나 배치를 해서 거기다가 일단 거기다 스탁을 중간에 한 번씩 하루에 몇 차례씩 스탁하는 걸로 하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했던 거였지. 네. 내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는 게 나는 판단했다. 위에서는 무조건 빠지는 게 급하다니 무조건 다 올리라고 하셨지만 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물건이 이제 이런 커피 이런 게 많이 팔리긴 하는데 안내 카운터나 아니면 총무나 아니면 구매팀에다 물어봐서 얼마나 로테이션이 빨리 드는 상위 10개 음료수만 고르고 그래서 이 10개만 일단 하자. 그리고 무조건 다 올리는 것보다는 일이 이중으로 될 것 같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고 매니저한테 제안을 하고 매니저가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났다. 이러면 이제 본인 자랑이 되는 거지. 단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근거와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뭔가 좀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캐릭터를 줬을 것 같아. 네. 일단 거기서 이제 아무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틀리게 얘기한 건 없지만 됐죠? 네. 여기까지? 항상 그래서 경험과제는 본인이 뭘 하는 자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것. 네. 왜 판단했고 판단의 근거는 뭐고 그런 거. 또 하나 아까 좀 조율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의사사건 발생 시 아까 다른 의사사건 발생 시 어떻게 하겠냐라는 요 질문이었어요. 의사사건 발생 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조율이잖아. 아랫사람들이 반발을 하면 어떡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본인의 스탠스는 그죠? 아랫사람들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거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코디네이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좀 불합리한 지시인 것처럼 들리는 지시를 받았어요.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지시거나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위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게 창고에서 그렇게 욕 먹으면서 힘들면서 욕 먹을 말고 이렇게 좀 하면 낫지 않겠냐라고 위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오더가 내려왔는데 일상에서 보니 현실에서 보니 그러면 이게 일이 이중이 되고 다칠 수도 있는데 라고 이제 의도가 된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이런 경우에 전형적으로 그럴 경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항상 소통 얘기할 때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취지가 이러하다 라는 걸 받고 아래다가 정확히 잘 그걸 전달해 그 취지를 설명해 주고 하지만 그 아래의 분들은 그게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 우려가 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모든 지시에 반대가 없는 지시는 없는단 말이에요. 그걸 일단 설명하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우려. 근데 이건 괜히 하다가 일이 이중이 된다. 문제 올리려면 사다리도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다가 다칠 우려도 있는 데다가 그죠? 차라리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간이면 갔다 오는 게 낫다. 등등등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잘 취합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해야지. 그거를 중간에서 정리된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의견을 모아서 하회에서 대안을 알려줘야지.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소화해서 전달하고 위에서 반발하는 걸 받아갖고 소화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해했죠? 본인이 아까 바이패싱하는 느낌이 있어요. 잘 전달해드리겠다. 잘 올려드리겠다. 이해했어요? 네. 본인이 뭔가 이 안에서 대안과 조절안을 만들어서 버퍼링을 해서 이제 준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지시의 취지, 지시를 명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왜 그런 지시를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 일선에서 우려되는 점들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좀 보완하시도록 하고 실제로 그렇게 조율이 되면 아랫사람한테 충분히 지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죠? 또 그에 따른 반발이나 우려점들은 그때 하고 일단은 해보고 동료라는 게 중요해요. 네. 그 평가 항목 중에 있어요. 팀원에 대한 동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지와 동료, 정책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동료라는 평가 항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럼 잠깐이라도 좀 테스트베드 이렇게 하면 전체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 한 10개만 해보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다.
그죠? 위에서도 한번 전체는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한 시범적으로 일단은 빠르게 이건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 행정적인 문제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이래서 중간에서 약간 버퍼링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스탠스 항상 중간 관리자. 5급에서 하는 유일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중간 관리자 질문이에요. 바로 이런 류의 질문들. 네.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시 명확하게 상관하고 늘 소통하는 거 한 가지 항상 뭐가 오면. 네. 그죠? 뭐 조직의 이해가 다르면 어떡하려면 모르지만 뭐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취지와 배경과 맥락들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알아보고 관련된 규정이나 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예, 플러스해서 예, 추가해서 뭐 찾아보고 알아보고 좀 보완해서 아래 예, 그 팀원들 예컨대 뭐 6급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실무 주무관들에게 충분히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해설하고 설명해서 하고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예, 독려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정리해서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좀 우려가 있으니 이렇게 좋겠다고 코디네이션을 해서 단호체의 주시가 어느 정도는 예, 하위 단위까지 잘 전달이 문제없이 되게 하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관리자 모드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아까 핵심적인 질문은 본인이 매니저였으면 어떡하려니까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거지. 본인이 매니저인 거잖아요. 조직에 들어오면. 네. 난 그래서 여기 매니저로 쓰셨길래 처음에 답지에 뭐 관리자 모드로 뭔가 자랑할 게 있었군. 내가 나름 기대를 하고 봤어요. 전혀 그런 건 없었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대안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문제가 잘 안 됐다는 이것처럼 이렇게 뭐가 잘 안 됐다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말했잖아. 단 전제는 본인이 내가 이랬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판단과 예,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들을 아는 어떤 교훈 이런 게 좀 살아야지 이거 실패한 경험이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해프닝인 거지 이렇게만 쓰면 네. 포인트가 전혀 딸 게 없는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 질문이에요. 이거 이제 개별 질문인데요. 그래서 본인 자랑하는 게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배우고 싶었던 여기까지 좋았어요. 외국어 오케이 외국어 뭐 국가 기밀이야? 이거 얘기를 하다 말어. 그 말 덧붙이면 안 돼요? 네. 이해했죠? 네. 뭐가 예를 들면 뭐 영어는 뭐 빼고 영어 빼고 중국어 공부한 건. 중국어 또 네. 중국? 중국어. 뭐 중국어 오케이 뭐 이거 아니 코딩은 뭐 기본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코딩이면 뭐 이 사람이 좀 가수들이야? 코딩이라는 말이 요즘 초등학교에서 5, 6학년도 코딩해 이 사람아. 프로그램 뭐 코딩 언어나 뭐 좀 얘기를 좀 해야죠, 그죠? 빅데이터 관련돼서 뭐 R을 쓴다든지 인공지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을 좀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왜 알아야 돼요? 그 정책 할 때 그저 네. 그런 어떤 기술적 이해를 전제로 당신은 기술직이단 말이에요. 네. 마치 일반 행정직처럼 답변을 하고 앉아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이해했죠. 네. 당연히 기술적 판단을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서 기술의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뭐 인공지능 관련된 언어 툴이나 이런 거나 빅데이터 관련된 것까지는 제가 좀 수업 기간이 길다 보니 그냥 이론 수업만 듣고 실제로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등등등 이 정도의 얘기.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게 이거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가 조금 살아야 돼요. 중국어는 왜 배우는데?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큰 시장이고 예를 들자면 뭐 중국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그죠? 예컨대 뭐 관련된 교류들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도가 좀 필요한 그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 관한 유관된 분야의 정책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큰 거대 시장이고 선도 시장이잖아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시장이. 따라서 그런 목적에서 중국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네. 하나하나 들을 때 그냥 얘기하지 말고 의미를 담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포인트를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정보정책 정책실을 얘기는 제일 했어요. 약간 코딩도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서 목적성을 좀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남쪽을 보면서 가라고. 다 지금 동이나 서로 가고 있다고. 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남쪽을 보고 포인트를 따려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정보통신 정책실 얘기는 잘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까지는 잘 했고요. 껴가지고 얘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발의한 사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뭔 얘기인지. 본인이 뭘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지. 내가 자랑하라고 멍석을 막 깔아주는데 잘 모르겠다. 뭘 했는지는. 그죠? 그다음에 부족한 점. 아니 부족한 점도 코딩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죠? 컴 할 때 집중이 아니 그 뭐 어쩌라고. 다양한 일 동시에 한다. 그때 뭐 어쩌라고 하나만 시켜? 네. 전혀 포인트 못 따는 얘기들만 골라가면서
아까 면접은 고해상사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아, 네. 아, 내가 정통실에서 이런 분야이지만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혹은 내가 법대는 뭐 공부는 했지만 관련된 공급 규정들, 법령 규정에 관련된 이해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관련된 본인 관심 있는 이쪽에 관련된 최근의 법안 예시라도 하나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법이나 관련된 법들에 관련된 이해나 또 관련돼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뭐 EU가 됐건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유관 법제 체제에 관련된 이해들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업무에 필요한 예. 뭐 회계를 얘기하든지 뭐 당연히 뭐 예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다음 이해도가 좀 적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회계에 관련된 공부는 좀 기본 소양이라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거나. 그걸로 한번 짜면 좋겠어요. 아, 뭐든지 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직은 해당되는 기술에 관련돼서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걸 이런 기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님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 네. 이해했어요? 물론 뭐 나이가 뭐 관심 있는 부처 이런 거 물어볼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때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장점 얘기할 때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 껴가지고 이렇게 단점이 됐건 부족한 점 하여간 뭐가 됐건 간에 방향성을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배워야 된다. 아까 뭐 변화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열정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 여기다가 하라고. 이해했어요? 세대 간 소통 방안은 본인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무슨 거창한 얘기를 해. 제가 지금 북신여민이라고 좀 식도 좀 자주 하고 좀 말씀도 좀 듣고 술도 좀 제가 좀 즐기고 뭐 그런 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이해했어요? 네. 본인 인사직류는 아니잖아?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더라. 그죠? 예.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러이러한 자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죠? 예. 뭐 등등등. 예. 여러 가지 좀 관련된 분야와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내 얘기. 아까 그래서 제가 사회복무 여건 할 때 뭐 이런 거 얘기는 그냥 한 문장으로 가면 되겠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데 세대 간 소통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죠? 네. 예,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능하다. 회식, 밥 네. 먹을 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듣는 거, 무용담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뭐 등등등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됐음? 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경험 과제가 아까 말했지만 답변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포인트를 따느냐 안 따느냐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포인트를 어마어마하게 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상황 과제와 개인 발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는 그냥 다 답변하니까 그냥 됐어 뭐 이렇게 느낌이 좀 강해요. 네. 약간 그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일한 거 가지고 답변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당시에 20살이었고 알바여가지고 거의 이제 최말단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냥 생각으로만 그쳤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 내 그걸 말은 이제 약간 픽션으로 하더라도 그냥 좀 그거 한번 그러니까 상황은 그런데 이제 답변을 잘하면 되는 거지. 상황은 네. 그러하다 해설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경험의 셀렉션도 굳이 마트 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지금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걸 골랐으면 내가 관리자 모드로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대안말은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자랑을 해야겠다고 하면 이게 좋은 경험 머터리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차라리 뭐 본인이 뭐 전공 과목에서 팀플을 했거나 팀과제 했거나 그죠?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망중립성 관련돼서 국제사회 비례교 연구 레포트를 썼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지? 네. 교수님은 이걸 하라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안 나와서 도대체 안 돼갖고 이걸 다르게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을 받았으면 최소한 이게 이런 게 공부했구나 배경으로는 들어가니까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게 그 공부했던 내용이 네. 그래서 경험의 셀렉션도 한번 조금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 아까 말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소통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꼭 이 관리자 모드가 들어가요. 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걸 한번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이해했죠. 그러니까 역할을. 이런 느낌을 잘 받아서 네. 그대로 그러니까 버퍼링을 잘 해서 네. 이게 코디네이션이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양측에 중간에 껴가지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바이패싱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주도해서 예. 그 말씀드리고 예, 설득하고 오케이. 뭐 요런 스탠스로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보면 이제 다른 거 할 때는 금방 이렇게 짜져갈 수 있어요. 고생했어요.